두 분이 유형이 아예 다르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성격이 아예 다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STJ 아내 김경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반대의 유형을 갖고 있는 INFP 김민혁입니다. 달라서 제일 힘든 거는 뭔가 같이 계획을 짤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제가 약간 선생님처럼 우리 며칠에 뭐가 있고 며칠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한 3번 정도 반복해줘야 하나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 뭐 이때 뭐 하고 이런 걸 짜기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싸우거나 할 때 감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한 말투에 기분이 나빠지면 갑자기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반사적으로 이제는 그래 미안해, 그 말투에 기분이 나빴으면 미안해, 이렇게 영혼 없는 미안해가 나가기도 하는데 그게 또 효과가 있어서 그런 점이 아직까지도 맞춰가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서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보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계획이 없는 사람이고 즉흥적인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막 약속이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예전에. 근데 와이프가 그런 것들을 조금 관여를 해주니까 그런 일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저한테 많은 생각을 요구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혼자서 생각이 많은 편이고 혼자서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하는 편인데, 저도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가끔 이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되게 묵묵히 그냥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지켜봐주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그리고 뭐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는 듯한 말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쩔 때는 되게 그런 부분이 반대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R하는 말과 제가 하는 말이 다르니까 의미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다 보니까 좀 그거를 얘는 이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런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좀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MBTI든 뭐 그런 말의 의미든. 그런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제공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사람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MBTI까지 만약에 몰랐다면 진짜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MBTI라는 기본적인 그 알파벳의 구조를 알고 이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이해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 방금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성격 유형이 정반대인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아내분은 ESTJ였고요. 남편분은 INFP, 말 그대로 정반대 유형이었고요. 오늘 영상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난번 영상을 조금 이해하시고 오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혹시 지난번 영상을 안 보셨다면 그 영상을 보고 다시 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유형끼리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가능해요. 자, 이 부부를 통해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각 성격 유형에는 설계도가 있는데 1위부터 4위까지 SNTF의 순위가 다르다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부부를 통해 한번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ESTJ인 아내분의 1위 기능은 뭐예요? T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러죠? 네, 계획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말투보단 내용이 중요하죠. 네, 근데 남편분의 1위 기능은 F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말의 내용보다도 말투를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서로에게 끌리는 이유를 한번 보면 1위가 T인 ESTJ에 뭐가 끌린대요? 네, INFP가 가지고 있는 F가 끌린다고 하죠. 그래서 따뜻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참 좋았다고 말을 하고요. 또 반대 남편은 뭐가 좋대요? 아내가 일을 잘하고 계획적인 것이 참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각자의 강점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깊이 있게 존중하고 싶다면 심리 구조에서 1위 기능을 존중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헤어졌던 옛 연인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의 1위 기능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면 총 SNTF를 1위 기능을 쓰니까요. 순서대로 SNTF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S를 1위로 사용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S는 뭐예요?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입니다. 자, 근데 S를 밖으로 쓰는 유형과 안으로 쓰는 유형이 있어요. 먼저 밖으로 쓰는 유형은 누가 있냐면 ESFP와 ESTP가 있습니다. S를 바깥으로 쓰니까 어떻겠어요? 실제적인 경험을 즐기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사랑하시려면 어떤 걸 이해하시면 돼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법을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함께 맛집을 투어한다던가 패러글라이딩을 탄다던가 친구들과 왁작지껄하는 술자리에서 함께 즐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S에겐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시면 더욱더 사랑을 키워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S를 안쪽으로 쓰는 유형은 ISTJ와 ISFJ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떨까요? S를 안쪽으로 쓰기 때문에 S를 바깥쪽으로 쓰는 사람보다 훨씬 꼼꼼하고 사실 하나하나를 단계적으로 계획하려고 해요. 그래서 ISTJ와 ISFJ에게 뭐가 중요해요?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계획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대화하신다면 깊은 존중감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을 쓰는 기능이 있어요. N은 뭐예요? 이면을 보고요. 추상적이고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유형이잖아요. 자, 그럼 먼저 N을 바깥으로 쓰는 유형은 누가 있을까요? ENFP와 ENTP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말 그대로 브레인스토머들이에요. N을 바깥으로 쓰니까 항상 아이디어가 넘치죠. 그러면 이들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 자체를 존중하고 지지해주면 살아납니다.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끊어야 되겠지만 이 자체를 너무 무시해버리면 이 ENFP, ENTP는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N을 안쪽으로 쓰는 유형은 누가 있을까요? INTJ와 INFJ가 있습니다. 자, N을 안쪽으로 쓰면 어때요? 굉장히 깊이 있게 자신만의 의미와 자신만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INTJ와 INFJ를 존중하시려면 이들의 관점이나 철학이나 이들이 느끼는 어떤 의미 코드, 해석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들어주시고 교감하시면 굉장히 깊은 존중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를 쓰는 유형이 있죠. T는 뭐예요?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 공정성이 있죠. 자, 근데 T를 바깥으로 쓰는 유형이 있어요. 누가 있죠? ENTJ와 ESTJ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뭘 좋아할까요? 네, 아까 그 첫 번째 영상에서 봤던 아내분이 ESTJ였잖아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게 해드리면 좋아요. 그렇죠? 이들에게 논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해요? 자꾸 말투를 갖고 뭐라고 한다고 하죠? 네, 말투 갖고 뭐라고 하면 T를 바깥으로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중요할 수 있고요. 자, T를 안쪽으로 쓰는 유형은 누가 있을까요? ISTP와 INTP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은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너무 밖으로 자주 불러낸다거나 감정 표현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 힘들어요.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자꾸 하라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논리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땐 굉장히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귀 기울여 주시면 존중감을 느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F를 1위 기능으로 사용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F는 뭐예요? 감정형이기 때문에 공감, 지지, 위로, 그리고 관계 맺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F를 바깥으로 쓰는 유형은 누가 있죠? ESFJ와 ENFJ가 있어요. F를 바깥으로 쓰니까 어때요?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너무 예뻐 라는 표현들을 자주 해주는 게 훨씬 좋겠죠. 표현도 해주고 표현도 들어주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를 안쪽으로 쓰는 유형은 누가 있을까요? ISFP와 INFP가 있습니다. 자, F를 안쪽으로 쓴다는 건 자주 표현하진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런 감정을 알아주길 원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 어떤 것들이 힘든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가끔은 소위 우리가 찡찡거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감정의 호소를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많이 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1위 기능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위 기능은 우리 마음속의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시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걸 통해 세상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영웅을 존중해주면 상대방은 깊은 존중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우리는 성격 유형대로 늘 지지받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네, 회사에서 항상 1위 기능을 지지받으시나요? 네, 그러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인 사이끼리만이라도 1위 기능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지지받는 시간을 주신다면 훨씬 더 위로받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보너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혼할 때 MBTI를 잘 활용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MBTI만 사용하시면 위험하세요. 성격 유형만 갖고 보시면 안 되고요. 결혼에는 사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인성과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유형이라고 해서 인성이 똑같은 수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인성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갈등했을 때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의 인성 수준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치관을 알아보셔야겠죠. 사회에서 살펴보면 성격 유형이 같아도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성격은 같은데 정치 이념이 다른 두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서로 안 맞아 하겠죠. 네. 마찬가지로 가치관이 맞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성격 유형만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격 유형 플러스 가치관, 인성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같은 유형이라고 트러블이 없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관이나 인성을 잘 살펴보시고요. 성격 유형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시고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TI를 궁합이 좋은 MBTI가 있나요? 궁합이 좋은 MBTI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장단점이 있죠. 유형이 비슷하면 비슷해서 장점이 있지만 다르면 서로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것은 이제 가치관의 판단이시겠죠.